자, 29회 이제 공인주사법도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벌써 용어. 자, 2번에 중개대상물 꼭 이 순서대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용어 6개 아까 쭉 한번 봤었을 겁니다. 용어 6개 중에서 이제 내용들 다시 한번 여기는 틀린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용어정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한번 1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개업, 뭐 갖고 개업을 했을까요?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자격증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칙이 있으니까. 게임입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라고 하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그래놨습니다. 자, 부칙이 자격증이 있습니까? 게임입니다. 자격을 가지고 이제 중개를 어부라는 자를 말한다. 지금 전혀 안 맞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이 사람이 이제 개업 공인주사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자격을 가지고 부칙은 자격증도 없어요. 그분도 개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개를 어부라는 자를 말한다. 자, 그런 얘기는 저기 중개업에서 나온다. 입니다. 전혀 여기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뭐 두 번째는 중개업 다른 사람 찾아오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다 나오죠. 중개를 업으로. 자, 2번은 정확합니다. 자, 세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가로 보실까요? 자, 임원 사원을 포함한다. 정확합니다. 제외. 그리고 이다 아니다 자꾸 물어봤습니다. 자,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리고 보조를 하는 사람 정확하죠. 3번도 맞았습니다. 자, 4번에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하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딱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뭐 영업한다, 수행한다, 보좌한다. 그러면 X. 자, 그런 문제가 계속 응용해서 나올 겁니다. 자, 5번에 보실까요? 중개라고 하면은 중개를 사물에 대하여 정말 3조 이렇게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그리고 그 밖의 권리 빠지나 보자기입니다. 자, 그 밖의 권리 맞습니다. 자, 득실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아주 정확합니다. 자,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뭐 이 정도는 어렵지 않고 여기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대상물은 지금 계속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중개대상물 요거는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에 이제 중개대상물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번 중개대상물. 자, 시험 문제가 아예 순서도 안 바꾸고 계속 우리 법전에 그렇게 나오니까 자, 중개대상물 뭐 한 문제감으로 꼭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실입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는 중개사물이 해당되나 안 되나 입니다.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자, 먼저 첫 번째 당연히 자, 여기서 이제 토지 건축물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뭐 토지는 당연히 해당될 거고요. 그리고 자, 건물 토지나 건축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두 번째가 이제 임목이나 잘 중개 안 하는 겁니다. 자, 임목 그리고 공장재단 그리고 무슨 재단 광업재단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공장재단도 들어갈 거고 이제 광업재단도 들어갑니다. 공장 그리고 광업재단 재산을 단체니까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떼지 말고 한 개로서 거래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소유권은 당연히 중개상에 들어갈 거고요. 자, 소유권, 그다음에 지상권,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상권이나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당권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자, 지역권, 그다음에 전세권, 영유물권 한번 쭉 써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세권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 이제 저당권, 자, 저당권도 뭐 당연히 들어갈 거고 저당권이나 건저당권, 자, 들어갑니다. 자, 저당권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서 조금 조심할 게 이제 입주권, 그다음에 세차장 구조물, 대토권, 그리고 자꾸 나오는 권리금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다섯 번째가 이제 분양권, 동호수가 정해진 분양권은 중개상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분양권은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호수, 자, 이런 식으로 동이나 호수가 그리고 지정이 됐다는 겁니다. 지정돼서 이제 확실한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는 가능하고 게입니다. 그다음에 명인 방법 갖추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꼭 임목 아니라고 하더라도 게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추면 이렇게 명인 방법 갖췄을 때는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허가구역도 된다. 압류된 것도 된다. 풀면 된다. 게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 그리고 이제 갖춘 그리고 수목. 수목은 될 건데 수목의 집단도 가능합니다. 근데 미분리 과실 그런 거는 안 되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7번째 이렇게 압류, 가압류, 그다음 유치권이 설정된 것도 충분히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유치권이 설정된 이렇게 설정된 토지도 합의가 되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 설정된 토지도
여기는 중개상에 해당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가 오히려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 오히려 조금 시험 문제는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먼저 아무리 봐도 20돈 이상, 20돈 이상의 선박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상의 선박은 요 선박은 이제 우제부동산에 들어갑니다. 근데 중개상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리고 자동차 맨날 저기 개론에서 배우니까 아실 겁니다. 자동차나 그다음에 항공기, 부동산에는 들어갑니다. 근데 중개상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입니다. 아주 우리를 물하고 상극이라고 씁니다. 어업제다. 그리고 항만우선 사업제다 해서 이제 어업제다. 왜냐하면 공장만 그리고 광업만 그러니까 어업제단이나 항만운송 사업제단은 중개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항만운송 사업제다.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에 해당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는 어렵고, 자, 특히 이제 분양권 입주권에서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입주권, 자,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라고 해서 이제 분양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입주권은 중개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분양 예정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분양 예정자로 이렇게 예정자로 된 건 아니고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하나의 지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입주권으로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권이라든지 환매권은 거기에 이제 성립과 이전은 여기는 다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권리하고도 따져서 이제 점유권, 점유권도 시험 문제 나와봤고요. 점유권은 중개상이 아니고 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법정지상권의 성립이라든지입니다. 법정지상권 그리고 법정저당권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법정지상권에 그리고 뭐 성립, 자, 이전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성립은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차장 구조물 이런 것들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먼저 대토권. 대토권도 계속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토지로 대신하겠다. 대토권. 택지가 개발되는 그 지구에서 토지로 대신하겠다. 이런 대토권은 중개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이 아니잖아요. 세차장. 세차장 구조물은 세차장의 구조물은 뭐 천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입니다. 건물이 아니다. 그입니다. 중개상이다 아니다. 자, 이런 것들은 중개상이 되기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영업용 우리 이제 권리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용 시설 그입니다. 영업용 그리고 시설. 그리고 비품, 게임입니다. 영업용의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자, 비품은 그러니까 앞글 짜다가 시입이 그럽니다. 비품 그리고 목이 좋아서 장소적인 이익에 대가라든지 영업 노하우 자, 이런 것들은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그냥 이런 건 이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권리금은 중개대상이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뭐 청와대 그다음에 남대문 이런 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국유, 그다음에 공유재산, 국토공도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바다, 그리고 하천, 빈지, 포락지도 중개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개론에서도 포락지 나왔을 건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천은 중개상이 되기 아예 어렵습니다. 자, 먼저 2번. 뭐 여기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특정 동호수. 동호수라고 해서 분양받았다라고 했으니까 동호수는 분양권, 그러니까 입주권인가 분양권인가 구분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 분양을 받는 거를 수분양 그럽니다. 수분양자가 선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장착 건축될 한 2년 3년 가면 건물 들어갈 겁니다. 자, 건축될 아파트 중개상이다 아니다 이건 입주권. 입주권에 해당돼서 중개대상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번 들어가야죠. 그입니다. 니은번에 임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근데 명인방법을 갖추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니은 나란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 디귿번은 문장만 정말 엄청 깁니다. 그거 다 읽고 있다가 세월여울 다 갑니다. 저기 끝에 세차장 구조물 게임입니다. 여기는 중개상 아니다. 그입니다. 한번 문장 다 보실까요? 콘크리트 집안 위에 벌트 졸업식 그냥 세월여울 다 갑니다.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를 기둥을 세우고 건물이 그렇습니까? 3면에 천막으로 이렇게 둘러져 쌓여 있습니다.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힌트를 너무 많이 주네. 친절한 게 아니라 시간 빼앗네. 그입니다. 자,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이 거기는 아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빼야죠. 입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가 구역 내 토지도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도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행위 제한이 심해서 그렇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뭐 하나 빼라? 디귿 하나 빼라.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여기까지도 아직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뒤쪽에 이제 3번 쪽에서 개설 등록, 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근데 여기는 틀린 것은 뭘까요? 입니다. 자, 등록 신청은 누구한테, 그리고 뭐가 필요할까요? 등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런 내용들을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1번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가 이제 2번입니다. 하여튼 법인 대표자가 공인주사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가, 여기는 이제 자, 대표자가 이제 공인주사 아니면 정말 법인은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니까. 자, 2번도 맞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3번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법인의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입니다. 책임자가 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중 소속, 이중 등록으로 문제가 됩니다.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소속 공인중개사 앞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등록 신청할 수는 없고 공인중개사로 등록 신청해야 되니까 입니다. 그리고 자,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일주일 걸린다입니다. 저기 서식에도 오른쪽 꼭대기 보면 7일, 처리기간 7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인한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 맞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가 4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결격사유 몇 개? 12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피특정 후견인 이런 것들 자꾸 나온다고 있습니다. 특정한 분야에서 일시적인 후원. 자, 이런 것들은 자, 바로 이제 결격사유 들어가지 않아요. 피한정, 피성년이 바로 결격사유지입니다. 미성년자보다 저기 아래 이제 우리 법인의 결격사유 있는 법인 그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사람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봐라입니다. 먼저 첫 번째 피특정. 피한정이나 피성년 여기만 들어가니까요. 피특정 후견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제 두 번째 나왔다 안 들어간다. 그입니다. 자, 첫 번째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럼 이제 1번이나 2번은 벌써 틀렸네. 자, 니모 보실까요? 형의 선고유예, 자, 집행유예가 들어가지 선고유예는 안 들어가입니다. 선고 자체를 보류했다. 입니다.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자, 기억니은 나란히 안 들어갑니다. 그럼 1번, 2번 그냥 3번, 4번까지 죄다 틀렸네. 그럼 이제 정답을 확인하러 가보셔야 됩니다. 자, 디귿번에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맞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결격사유에 들어갑니다. 자, 디귿번은 들어갑니다. 자, 1번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3년이 경과되면 가능할 건데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 디귿번하고 1번 정말 맞네요. 답은 5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벌써 5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나오니까 요즘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상한 문제가 훅 들어오니까 약간 긴장하십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인데 여기는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뭐 1번은 그냥 간단하네요. 자치단체.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단독으로 서명, 여기는 당연히 자치단체가 알아서 국가 등이니까 신고할 거고, 하여튼 여기는 신고관청이 제출한다. 맞고, 두 번째 이제 공동으로 토지 매매를 중개했을 때, 거리가서 작성할 때는 개업공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도 맞고, 자, 어렵지 않게 아주 평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매수인은 자,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신고 필증을 겨우 받으면 발급받으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어쩐다? 본다. 하여튼 검인은 의제된다. 라고 해서 3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공공주택특별법. 요게 이제 청약하고 관련된 법률. 자, 봤을 건데 공공산업 하면서 봤을 겁니다. 택지 건축물 하면서 봤을 겁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것도 어쩐답니까? 매매를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근데 아니다. 신고 대상이다. 입니다. 8개 들어갔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네 번째가 아주 쉽게 답은 정답입니다. 틀렸고 자,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라고 해야 됩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날아와요.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시면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이나 기한도 뭐 해야 된다?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된다. 맞고요. 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4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뒤에 이제 또 여기도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근데 신고서 작성 방법인데 여기는 틀린 거, 옳은 거 있을 때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실까요?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거래 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그러겠죠.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 맞아요. 외국인은 국적 기재라 맞습니다. 2번에 보실까요?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이런 경우는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제출한다고요? 오른발 왼발 같이 발을 맞춰서? 아니죠. 한 사람 단독으로 또는 1인이 그래야 됩니다. 자,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슨 공동입니다. 무슨 공동. 별 의미도 없는데 자꾸 이거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틀려주니까 그런가 봅니다. 하자 2번이 바로 X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당되면은 3번처럼 4번처럼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그거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또 나왔죠. 이렇게 자꾸 계속 나옵니다. 하다 거리 면적,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을, 그리고 그 외에는 연면적을,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또 내겠다. 뭐 집합 건축물인데 여기다가 연면적 그러면 X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7번 쪽에서도 이제 개선 명령을 딱 2번 정도 내봤습니다. 개선 명령 정리실입니다. 박스 문제 한번 나왔었고, 개선 명령에 해당되지 않는 건 뭔가요? 라고 해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 운영 개선을 위해서 명령할 수 있는데, 개선 명령 필요한 조치를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개선 명령을 한번 박스에서 찾아보세요. 6개 있었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업무 집행 방법을 바꿔봐라. 변경. 자, 기업번호는 당연히 들어갔었고요. 이번에 자산 예탁 기관의 변경을 바로 여기도 개선 명령으로 집어넣습니다. 뭐 우리은행 놔두고 국민은행에다 맡겨봐라 하면서 있었습니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디귿번에 자산의 장부 가격의 변경 있었쪽입니다. 금액이 높은 것 같아, 낮은 것 같아, 가격을 변경해봐라. 이게 개선 명령입니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1번에 불건전한 자산입니다. 저기 뭐 개론 등에서 BIS 이럴 겁니다.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자, 불건전한 자산이 있으면 대출해주지 말고 좀 쌓아놔라. 이런 소리 할 겁니다. 맞아요. 요 4개가 모두 다 개선 명령에 들어간다. 이렇게 박스에 있는 건 꼭 모두가 정답인 경우가 몇 개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모두 정답이네요. 기하셔야 됩니다. 답은 이제 5번이었습니다. 자, 그 옆에 이제 토지거래가 신청서. 자, 이 문제도 아주 독특하고 좀 생소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토지거래가는 개업 공인주사가 신고하나요? 허가 받나요? 그거 없다는 겁니다. 누구요? 오로지 매도매 수인 공동계입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주사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하여튼 신고서 작성 내용에 아예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다릅니다. 자,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거래가 신청서에 기재를 하거나 별지로 제출을 해야 될 것이 아닌 것은 뭘까요? 이게 이제 아예 그냥 정답만 알았으면, 포인트만 알았으면 금방 찾았을 겁니다. 아니면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답이 없다. 그입니다.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소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근데 자, 이번에 거래를 중개했던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개업공인주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입니다. 거래를 중개했던 개업공인주사의 성명이나 주소 안 들어가요. 그입니다. 개업은 없다. 2번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전 설정할 경우에 권리의 종류 들어갔고요. 우려. 그 다음에 토지 연계 계획서 들어갑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도 들어갑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정말 너무 독특해서, 그리고 생각 안 해봐서 저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9번 쪽에서 이제 자, 외국인 취득 반드시 이렇게 한 문제가 나와요. 옳은 거 나왔을 때가 꽤나 어려웠습니다. 먼저 뒤에 보시니까 여기는 그냥 편합니다. 취득 보유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자,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증여. 증여는 계약입니다. 자, 계약은 얼마라고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당연히 1번 맞아 쪽입니다. 자, 증여가 계약이다. 계약은 60일이다. 1번은 맞았습니다. 자, 2번에 보실까요? 자, 외국 법령에 따라서 법인이 합병을 했다는 겁니다. 합병. 자, 합병을 이제 통해서 합병을 바로 이제 통해서, 그다음에 자,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는 취득한 날부터 얼마라고? 6월. 합병은 계약 외니까 6월이 맞습니다. 2번도 맞았고 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자, 부동산을 소유했던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을 때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계속 보유 힌트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6월.
아주 정확합니다. 6개월 이내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는다. 1번, 2번, 3번은 나란히 기간이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외국 정부가 군사기지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그다음에 계약 체결 전에 잘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누구한테 허가 받을까요? 뭐 신고가 됐건 허가가 됐건 시장군수구청장. 여기 이제 막 국장으로 살짝 바꿔서 여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나란 일 때문에 바빠요. 그분 없어요. 이럴 겁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신고가 됐건 허가가 됐건 그게입니다. 그게 또 허가는 무슨 국장한테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시도지사도 아니고 그게입니다. 자, 4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자, 국제연합의 산하 기구가 허가 없이 자연환경 보존법상 생태경관 보전 지역에 토지를 취득할 경우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좀 아예 무효, 인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은 맞아.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틀린 거는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서 이제 상가 건물이 나왔었고요. 자, 임대차 설명인데 여기는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라고 해놨습니다. 1번에 보실까요? 자, 임차인은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관련해서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근데 자, 없습니까? 청구할 수 있다. 정말 여기는 아주 쉬웠습니다. 아주 편하게 정답 9번, 10번 나란히 그냥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쉬웠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 이행지죄 빠졌고 그리고 임대인 때문에 등기를 한 거니까 비용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3만 원 정도 들어가요. 게임입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X게임입니다. 뭐 나머지는 아주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쭉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자, 11번은 겸업은 요번에는 정말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에 이제 겸업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자, 시험 문제 겸업 14조인데 겸업 몇 개? 6개. 우리가 이제 중교 외에 겸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실무하실 때 겸업 좀 해보세요. 게임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항상 무슨 용이더라? 상업용 게임입니다. 상업용 주택은 다 들어갑니다. 자, 상업용 건축물이나 게임입니다. 자, 용도는 상업용이 있습니다. 자, 상업용 건축물을 상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상업용 건축물이나 그리고 이제 주택이었습니다. 자, 주택. 자, 주택의 요 둘인데 자, 주택의 임대 관리계입니다. 정말 세 놓는 것을 관리, 임대 관리 등 그리고 부동산. 자, 부동산인데 여기는 토지가 아니다 그럽니다. 자, 부동산에 뭐를요? 관리. 자, 관리 이제 주택관리사가 할 건데 그 관리를 안 할 것 같으면 누가요? 우리 개업공사가 관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리 대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관리업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꼭 문장 갖고 바꾼다고 했습니다. 무슨 관리를 업으로 합니까? 주택관리사입니까? 관리업은 X고 그다음에 자, 임대업 하자 무슨 세 글자만 나오면 다 이상해진다고 했습니다. 너무 세서요.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는 아예 없다고 했습니다. 토지의 관리 대행 X다입니다. 부동산인데 자, 건축물이지 토지는 아니고 입니다. 토지가 아니라 그리고 상업용이니까 무슨 용은 아니라고 농업용 맨날 봤었습니다. 농업용 건축물 X. 그다음에 공업용 건축물도 여기도 말이 안 되고 X입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범위를 벗어나면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 입니다. 그다음 이제 정보 제공인데 자, 부동산의 이용 놀리지 말아라. 입니다. 부동산의 이용 상담 그리고 개발. 자, 놀리지 말아라. 개발 그리고 자, 거래에 관한 이렇게 이제 거래에 관한 여기는 상담. 자, 관한 이제 상담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 자, 시험 문제가 무슨 투자 상담 이런 것도 내봤다입니다. 개발업 그럼 말이 안 됩니다. 개발을 업으로 한다 말이 안 되고 입니다. 아무리 상담이라도 투자 상담, 뭐 증권 발행, 감정 평가 다 내봤습니다. 꼭 1차에서 있는 문장 다 끌어다가 내고 있습니다. 자, 투자 상담, 걔는 또 개론 배우신다고 투자 상담 그러면 X입니다. 뭐 현재 같이 미래 같이 그러실 겁니까? 저당 장수.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가 이제 여기는 이제 사람 이제 부동산 나왔으니까 사람 한번 나온다. 개업 공인주사를 대상으로 한 개업이 나와야 됩니다. 자, 개업 공인주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그리고 뭐한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법인도 가능하고 부직도 가능하고 공인중개사도 가능하고입니다. 대상으로 한 이제
누가 경영한다고? 중개업의 경영. 중개업 뺐습니다. 경영 기법이나 그다음에 경영 정보. 자, 기법이나 정보에 그다음에 뭐를요? 제공. 요 제공을 경영 컨설팅입니다. 제공을 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요걸 뺀다. 아니면 임원이나 사원이나 소속 공인주사, 뭐 공인주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네 번째는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여기 용도는 상업용 건축물. 그럼 농업용이나 공업용 아니다. 한번 써놨으니까 이제 안 쓰겠습니다. 건축물. 그리고 이제 주택에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양. 네, 여기 이제 분양대행도 가능합니다. 자, 분양대행도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분양대행. 여기다 이제 분양업 아니면 토지의 분양대행. 그럼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분양업이라고 하면 정말 세 글자만 들어가면 다 이상입니다. 분양업은 X. 그리고 토지의 분양대행 아니다. 아까 기출문제 보셨네요.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중개의뢰인이 부탁을 하면은 이사 올 건데요. 그입니다. 자, 이사 그리고 도배. 자, 이사나 도배 업체의 그입니다. 자, 업체의 그리고 뭐라고요? 소개. 자, 이사업체의 소개인데 여기다 이사업체 운영. 그러면 말이 안 될 겁니다. 자, 문장 이제 나올 거 다 나와가지고 더 이상 뭐 나올 만한 문장도 없을 것 같고입니다. 자, 소개 등. 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자, 서비스입니다. 용역에 뭐라고요? 알선. 알선인데 용역의 제공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 제공은 아니고 여기입니다. 거기다가 용역업 그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올 문장을 다 일상하시면 시험장 가시면 더 이상 나올 게 없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경매 공매가 좀 위험하고요. 권리 분석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찾고 사느냐 죽느냐 네, 거기를 찾고 오기입니다. 자, 경매나 공매 대상 정말 우리 경매 공매에서는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바로 자, 취득의 알성입니다. 어떻게 취득하나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 한 건당 자 바로 세 건까지 50만 원. 한 건당 5만 원 더 받고 오기입니다. 권리 분석. 그다음에 이제 매수 신청,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약하고 등록 안 해도 하고 오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수 신청, 그다음에 입찰 신청, 매수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신청에 이제 대리를 할 수가 있는데 낙찰 받으면 최저 매각 가격의 1.5 감정가 1%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낙찰 못 받아도 50만 원 받고 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모든 기업이 다 하는 건 아닌데 그것도 내봤었고요. 부칙은 경매 못 한다.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옆에 이제 11번에서 이제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 보세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자, 기업번 해보실까요? 주택의 임대 관리나 부동산의 임대업. 자, 임대업이 가능합니까? X입니다. 그리고 자, 임대 관리는 맞았는데 옆에 이제 임대업 여기가 X. 자, 임대업 관리업 다 X. 용역업도 X. 자, 그입니다. 자, 기업번 네, 틀렸으니까 이제 여기 빠져야 됩니다. 1번 틀렸네요. 3번 틀렸네요. 벌써 2개 틀렸고 그입니다. 그리고 자, 님번 해보실까요? 자, 부동산의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상담. 아주 여기는 정확하게 맞아요. 겸업 들어갑니다. 자, 님번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디귿번에 중개의뢰네. 의뢰에 따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이라고요. 이삿짐 나른다고요. 도배한다고요. 아닙니다. 알선 전화번호만 그입니다. 그래서 제공 때문에 틀렸습니다. 디귿번 들어가면 안 되고요. 벌써 답은 나왔겠네요. 그입니다. 그다음 1번에 이제 상업용 건축물의 용도 맞죠. 그리고 분양대행 들어갑니다. 1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의 대리. 무슨 동산도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가능하고요. 1번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니은번, 니을번, 미음. 그럼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아주 괜찮았고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12번에 이제 자, 인장 등록이 좀 나왔고요. 인장 등록 뭐 한 문제 감으로 항상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자, 인장 등록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에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맞고요. 소속이 해야 되고 등록관 정해야 하고 그다음에 바꿨습니다. 이제 7일 이제 안 틀리고 조금 나오네. 이제 틀리고 나올 때가 됐네. 그입니다. 변경일로부터 변경하면은 7일 이내 변경의 7일 아주 정확합니다. 맞아.
7일 이내에 변경한 등록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업무정지 자격정지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맞았고요. 그리고 법인인 개업공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뭐 가름하지 않는다 해서 엉뚱한 소리였는데 가름한다가 맞아요. 세 번째도 아주 정확합니다. 그다음에 자, 네 번째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해야 된다도 X입니다. 등록할 수도 있다. 맞았습니다. 하는 거는 재량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도 맞았고요. 5번에 보실까요?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분사무소입니까? 아니요. 주된 사무소. 신고도 주된 사무소, 이전도, 휴업도, 폐업도 다 뭐 주된 사무소. 인장 등록할 수 있는데 하게 되면 주된 사무소입니다. 여기는 5번이 바로 X입니다. 그리고 이제 13번째는 협회에다가 자, 이런 문제도 좀 생소했었고요. 꼭 엉뚱한 문제가 한두 문제는 훅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여기는 아닌 거는 뭘까요? 6개가 있었을 겁니다. 등록 신청했다, 이사했다, 그리고 영업 안 한다, 막 행정처분 받았을 때 신고해요. 종업원 신고도 여기는 신고했었다, 협회로 통보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통보해야 될 경우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2번 잘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등록증을 교부했을 때 통보하죠. 처음이니까. 근데 자, 2번을 보실까요? 근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했을 때도 통보합니까? 입니다. 뭐 바꿨다, 잃어버렸다. 그런데도 통보합니까? 처음 시작. 그리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통보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은 X입니다. 다음 3번에 휴업의 변경 신고 맞아요. 입니다. 하다 휴업의 폐업, 변경 이런 것도 다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중개 보전에 고용 신고를 했을 때 여기도 통보를 하고요. 누가 들어왔다, 누가 나갔다, 사고 치면은 협회가 물어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알려줍니다. 그다음에 자, 업무 정지, 여기는 업무 정지 등록 취소입니다. 다른 것들은 아니고 시공구청에서 하는 것만 알려줍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14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자, 여기도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이런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엔 또 앞에서 이제 편하게 나오고요. 자, 저번에는 상당히 좀 앞쪽에서 좀 어려웠었는데 기출 문제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편하게 나옵니다. 자, 먼저 자, 자격 취소인데 1번 보시게 14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해 준 시도지사가 한다. 아주 맞죠. 정확하게 시도지사가 취소하고 그 사람이 자격증 빼앗아 가고 반납도 교부한테 반납을 하고. 자, 1번은 맞았습니다. 자, 2번에 보실까요? 자,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맞죠? 청문을 실시를 해야 된다. 청문서가 열흘 전에 온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니? 라고 들어본다고 했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과태료는 아닌데 의견 제출인데 여기는 청문이란 절차를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들어보겠어. 이런 소리입니다. 2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서 3번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죠. 반납 기간 7일. 뭐 지체 없이나 5일 그러면 X고 동네방네 떠들어댈 때가 자격 취소 5일이었었고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 번째 나오네요. 처분권자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하면 자격정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등록 취소 그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자격 취소 처분하면 이 자격증 빼앗겼대요. 동네방네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좀 아주 정확하네요. 그럼 5번 보실까요? 자격증 교부해준 정말 떠나왔죠. 입니다. 교부하고 사무소가 다르면 누가 취소냐, 누가 청문하냐. 입니다. 사무소와 그다음에 교부 사무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면 됩니다. 교부는 서울인데 그리고 이제 사무소는 어디? 대전 얘기입니다. 자, 다르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맞죠? 그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 처분 이제 교부 쪽에서 여기는 절차 교부가 절차입니까? 여기가 틀릴 쪽입니다. 누구요? 사무소가 가까우니까 왜 그랬냐라고 들어보는 것은 취소가 교부입니다. 취소가 교부계입니다. 여기가 틀린 내용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 절차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고요? 아니요계입니다. 교부가 하는 게 아니라 사무소가 해. 교부는 취소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이게 문장이 기니까 이제 바꿔놓으면은 정말 전혀 표가 안 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를 자꾸 낸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15번까지 한번 15번까지 한번 보실 건데 여기 이제 개국공사 이제 분묘가 있으면 아주 편하고요. 그다음에 토지에 관해서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중개은행에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분묘기 짓고 한 문제 낸다고 했습니다. 자, 성립할 때 세에게 점유, 그다음에 합의, 그다음에 매도인의 묘, 지조 있다 없다 구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묘기 짓고 이제 성립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을 나누어서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지 인정된다. 하지만 합장이나 쌍부, 가묘 이런 것들은 분묘기 짓고 이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송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르 정손에게 전속한다 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합의를 받았을 때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상당히 어려웠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5번에서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해서 중개인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입니다. 틀린 거 뭘까요? 입니다. 자, 먼저 뭐 1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그다음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를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 그게 바로 공현성입니다. 평본은 그래서 인정이 안 된다. 이런 것도 다 봤었을 겁니다. 자, 1번 맞았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시된다고 해도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 정말 불멸의 이순신 그러면서 봤을 겁니다.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계속 유지돼요. 안 죽어요.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아주 정확하죠. 2번도 맞고. 그러면 3번에 보실까요? 3번은 또 문장이 어려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서 그 시행일 이전에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근데 이전인데 상실한다고요? 2001년 전? 아니요. 오히려 자, 거기는 계속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2001년 후에 설치한 분묘가 나중 철거해야 되고 화장 납골해야 되고 흔적 없이 후손들이 없애야 되고 그입니다. 상실하고 아니고입니다. 상실하지 않고 그래야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바꿔놨습니다. 전혀 그냥 너무 엉뚱한 소리를 지금 3번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설치한 게 분묘기지권은 존재하지 않겠죠. 성립하지 않겠죠.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이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 이제 공지를 포함한다. 자,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자꾸 우리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점유만 포기하면 될까요? 또 다른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될까요? 입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자,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는 외에 포기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외에 입니다. 점유까지도 포기를 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아니다가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로 5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뭐 거기다 이제 소멸한다. 그렇게 어렵게 포기를 해야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5번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유까지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야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5번은 맞았네요. 또 이제 2번, 3번 이런 것들은 좀 나란히 5번까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요 3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16번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쭉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